이번 강의에서는 그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람다식은 이 자바의 객체지향 언어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 이 수학적인 어떤 표현식을 좀 들여와서 그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자바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함수 중심의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 자체를 포인터 변수에 할당해서 이게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펑션 포인터, 그 함수형 포인터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C 같은 언어에서는 이제 이걸 제공해줘요. 그래서 뭐 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이렇게 해서 여기 뭐 파라메타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함수형 포인터라서 그 포인터가 함수를 가르치게 돼서 그 포인터를 다른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그거 매개 변수를 받은 함수에서 그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도 이제 이런 기능을 그 할 수 있는 게 그 무명 클래스, 익명 그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 없는 이제 클래스인데 특징이 뭐냐면 클래스 선언과 동시에 객체 생성이 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언 클래스이면서 객체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클래스 선언하면서 객체가 선언되기 때문에 이런 무명 객체 혹은 익명 이래서 익명 객체 혹은 무명 객체라고도 합니다. 무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도 하는 반면에 무명 객체, 익명 객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익명 객체를 통해서 그 익명 객체가 일종의 하나의 메소드죠. 그런 거를 그 다른 메소드의 변수로 매개 변수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결국 이런 람다식이 나오게 된 거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함수 메소드예요.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다른 함수로 전달해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절차형 언어 C 같은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형 포인터를 이런 람다식 이런 걸 이용하면은 쉽게 다른 메소드를 다른 메소드로 전달시켜서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람다식을 이용하면 그 메소드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다른 메소드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식을 조금 그 정의한다기보다는 표현하면은 나중에 실행될 목적으로 즉 파라메타로 해서 나중에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실행될 목적으로 다른 메소드로 전달될 수 있는 코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메소드로 전달될 수 있는 메소드예요. 자 그러면 람다식이 어떻게 이제 그 구문을 형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람다식 선언하는 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람다식은 이 람다 연산자 이 화살표입니다. 람다 연산자 화살표를 쓰는데 화살표 왼쪽에는 그 아규먼트 리스트를 주고 람다 연산자 화살표 오른쪽에는 중괄호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 블록을 집어넣어줘요. 코드 리스트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결국 하나의 그 메소드 블록입니다. 일종의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아기먼트 1, 뭐 아기먼트 2 이제 이런 게 소괄호로 해서 연결되고 람다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ody 메소드 블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먼트 1, 아기먼트 2를 쓸 때 타입 적고 아기먼트 1, 타입 아기먼트 2 이렇게도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int a, int b 이제 이런 파라메타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 형태를 주고 여기 람다 연산을 주고 요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실행된다라는 메소드 블록을 구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람다식 문법은 결국 요 인자 목록 리스트를 넣어주고 요 인자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요 메소드 블록이 실행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뭐 say hello라는 이제 이런 메소드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print stream 타입의 out이라는 그 매개 변수를 가진 이 함수죠. say hello가. 그래서 거기선 그 system.out.println에서 hello world를 찍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그 메소드를 간단해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리스트 해주고 소괄호로 그리고 람다 연산자 적어주고 요
메소드 블럭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이런 메소드 블럭을 이렇게 표현해준다. 이게 람다식으로 표현한 메소드 블럭이에요. 표현식은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람다식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퀘어 썸 해가지고 x, y 해가지고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무명 이름이 없는 어떤 형태, 무명 형태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람다식 형태죠. 람다식은 그래서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그럼 그 이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이제 람다식을 쓴 거하고 선언한 거하고 이제 잘 컴파일러가 판단하면서 그거 어떤 메소드에서 이거 어떤 메소드를 작동하는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요. 컴파일러가 추론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메소드 매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이드 매개 변수이면서 이제 실행은 이렇게 한다. 이제 이게 하나만 실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안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스트링 타입의 인자 매개 변수 s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요거를 실행한다. 요 메소드 블럭이다. 뭐 이래서 없고 리턴 3.1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69라는 상수를 적어주는 건데 이제 람다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람다식은 왜 필요한가? 이 람다식을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적용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전번에 배웠던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 있죠. 이 람다식은 한 개의 메소드밖에 실행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어렵고 하나의 메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식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소드를 다른 메소드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C 같은 이 과거의 절차형 언어에서는 함수 포인터라는 타입을 선언해서 함수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넣어줘서 그 포인터를 가르치는 데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바에서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자바의 객체지향 언어 개념에서는 잘 안 맞아 들어가는데 일종의 이제 이 람다식은 메소드 객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람다식을 이용하면은 아까 우리가 구이 그 자바 구이에서 예를 든 그 액션 리스너라는 그 인터페이스 이거를 이제 람다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버튼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버튼 객체는 이제 구이에서 보면은 그 add action listener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dd action listener는 이 버튼이라는 객체에다 action listener를 더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add action listener 하면서 이제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직접 그 익명 객체를 만들어 버렸죠. 전번에 한번 그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 익명 객체를 선언하는 방식에서 new 하면서 그 인터페이스 이름 적어주고 괄호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 중괄호 블럭을 해서 코드 블럭을 집어넣어주는 이제 이런 형태를 얘기했는데 이런 익명 객체가 직접 매개 변수에도 직접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add action listener라는 그 액션 리스너라는 여기에 이제 이 매개 변수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요 매개 변수로 직접 요 익명 객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요 익명 객체가 보면 요거 new하고 액션 리스너 하면서 퍼블릭 보이드 액션 퍼폼드라는 이제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는 그 익명 객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실행되는 거에서 그 여기까지 중괄호까지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요 익명 객체를에 대한 코드 블럭이고 요 소괄호가 이제 요 함수의 요 끝을 나타내는 소괄호예요. 그래서 익명 객체 자체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매개 변수의 객체를 혹은 메소드를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익명 객체를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그리고 세미콜론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걸 람다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버튼에 add action listener 하면서 얘 이제 요 액션 퍼폼드라는 요 메소드만 넘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 액션 퍼폼드 메소드는 그 파라미터 그 아기먼트 2고 2를 가지고 람다 연산자 적어주고 이걸 실행한다. 2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람다식을 도입하게 된 이렇게 메소드를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기면서 굉장히 효율적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액션 퍼폼든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그거는 요걸 보고 자바가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add 액션 리스너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는 얘는 add 액션 리스너라는 거를 자바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바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추론을 통해서. 이 강의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이제 이 람다 익스프레션의 좋은 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전번에 얘기했듯이 단지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그거는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메소드가 두 개라든지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추상 인터페이스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람다 익스프레션 하나가 메소드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메소드가 두 개면은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때지만 이 thread를 생성할 때 이걸 익명 객체로도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new하고 thread 생성하면서 이제 new하고 이제 thread의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러너블. 구현해야 될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thread의 안에다가 thread 객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new 러너블 하면서 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run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은 파라미터를 직접 넣어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벨소리를 죽인다는 게 못 죽였네. 깜빡 잊었네. 미안해요. 자, 그래갖고 이 스레드라는 게 이 스레드를 생성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 스레드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 객체를 넣어주면 요 객체를 스레드화 시켜주는 게 이 스레드라는 스레드 생성하는 이 생성자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스레드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해야 될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서 new 러너블 해주고 이제 익명 객체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트레드가 생성되면 그 객체이기 때문에 하고 스타트를 시켜주면은 그 객체의 스타트 메소드가 있어요. 트레드 객체의 스타트 메소드를 구동하면 이제 그 트레드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복잡하지만 람다식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new thread하고 가로 안에다가 이 러너블 같은 걸 안 적어도 됩니다. 이 thread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보이드 아기먼트 수도 넣고, 그리고 이제 메소드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스타트 해주면 되죠. 이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객체를 만들어서 다른 메소드로 파라메타로 넘겨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너릭 인터페이스에서 배운 이제 제너릭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컬렉션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 주면은 인티저 객체들로만 구성된 리스트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스트 객체인데 인티저 객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이제 배열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제너릭도 배우고, 이제 컬렉션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좀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너릭을 배우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요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요건 이제 자바가 다 제공해주는 API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리스트 객체, 큐 객체, 스택 객체 이런 걸 다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레이 배열의 as 리스트하고 1, 2, 3, 4, 5 하면 요 1, 2, 3, 4, 5 기본 타입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요런 리스트 객체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객체로 만들어서 리스트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참조하는 게 리스트라고 만들어주면은 요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for each로 부분 만들어서 각 객체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시켜주면은
1, 2, 3, 4, 5를 찍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람다식을 이용하면은 요 리스트의 for each 룹, 리스트라는 객체는 요 for each문을 아예 제공해줘요. for each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n 해가지고 system.out.println 하면은 이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무명 클래스 할 때 무명 클래스로 그 익명 객체로 만들어내는 그 타이머 이벤트 처리하는 걸 한번 이 람다식을 이용해서 한번 보세요. 앞에서 했던 타이머 클래스를 이용해서 1초에 한 번씩 빕빕 하는 것을 내주는, 이제 그거를 람다식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my 클래스가 아까 액션 리스너를 우리가 구현해서 했을 때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를, 액션 리스너는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를 하나만 갖고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함수형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람다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 아까 콜백 테스트 해가지고 액션 리스너 뉴 클래스 하면서 뉴 타이머 해가지고 아까는 요 리스너 쪽에다가 여기다가 직접 아예 요거 익명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선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너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요 1000ms마다 리스너를 가동시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스타트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i는 하나에 대해 이제 이게 뭐 1000이가 됐든 100이 됐든 간에 스레드에 슬립하면서 1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1초가 지나면 이제 요 리스너가 타이머가 이제 이벤트를 내면서 리스너가 구동되죠. 그래서 빕 한번 소리 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겠죠. 그래서 또 1초 딱 가만히 있으면 1초 후에 그때부터 또 일로 돌아가서 1000번 빕 나올 겁니다. 요거를 아까 했던 건데, 요걸 이제 그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면은 아까 여기서 타이머 스타트 할 때 뭐 이렇게 1000에다가 리스너 이렇게 줘줬죠. 여기서 이제 리스너 대신에 그냥 리스너를 구현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예 필요 없는 거죠. 마이 클래스에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할 필요 없이 직접 여기다가 1000 해주고 여기에 이제 리스너가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요 객체를 구동 1000mm마다 요거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보면은 요 액션 퍼폼드가 이벤트를 파라미터로 받고 이제 코드 블럭은 이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 코드 블럭을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아까 요런 괄호 쳐도 좋아요, 상관없고 하나가 있을 때는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요 콜백 테스트는 그대로 적어주고 인터페이스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액션 리스너를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이 클래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직접 여기서 구동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자 그래서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 아까 얘기했죠. 와 이제 람다식인데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선언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했죠.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객체를 구현하는 이제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GUI도 아까 액션 리스너 같은 GUI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많은데 그거 다 대부분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다 람다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 람다식은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그냥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안 하고 직접 이런 형태로 직접 집어넣어서 객체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my 인터페이스가 이제 say hello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람다 테스트에서는 이거 임플리멘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플리멘트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메인에서 my 인터페이스 hello 해주고 요 say hello가 뭐 여기서 이제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say hello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이 직접 무인수고 system.out.println hello 람다 이렇게 해서 람다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hello를 가지고 say hello로 요거를 구동시켜주면 요거를 요 my 인터페이스 타입이기 때문에 요것을 구동시켜주면은 이게 그대로 구동시. 이게 하나의 메소드예요. 일종의 메소드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 요 헬로우를 가지고 요 say 헬로우를 호출하면 요게 그대로 실행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없이 직접 요 필요한 데서 람다식을 가지고 구현된 거예요. 이게 객체화된 거죠. 그래서 메소드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헬로우 람다라는 걸 찍게 돼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지 않고 직접 요 람다식을 가지고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경우 그대로 메소드 객체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되고 이제 이걸 그 직접 그 파라메타로도 넘길 수 있고 이게 이제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익명 객체와 그 이제 그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